대범이 침착하고 유순하거든요. 그 관계를 찢습니다. 명대사를 적어보면요. 좋게 좋게 해줄 때 그럼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1번 분들의 몽타주가 들어있는 이 편지부터 읽기 시작할게요. 우선 1번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매력 능력을 알아보고 주변 이성 동성들이 어떤 이미지라고 보는지 다른 사람들의 시각까지 보고요. 그리고 그 특성들을 토대로 제가 1번 분들의 몽타주를 그려봤는데 이번 거는 특별하게 약간 동물 타입으로 그려봤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우선 1번 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 현재 카드, 미래 카드, 그리고 키카드 봤더니 1번 분들의 첫인상은 내 인생에 대해 약간 진심인 사람, 그리고 성장서사가 있는 사람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일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간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고 대충 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요령을 피우거나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1번 분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딱 계획을 짜서 착착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지한 면도 있고 카드가 전체적으로 가볍고 막 방방 뜨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침착하고 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정말 진심을 다했다가 좀 실망했던 경험이나 상처를 받았던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연인이든지 간에 1번 분들이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 회사에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어. 1번 분들은 내 사람한테 많이 퍼주는 경향도 있고 예전에는 약간 인류애랑 낭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도 느껴지고요. 선한 마음이 느껴져요. 맑은 영혼?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앞이랑 뒤가 똑같은 투명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번 분들처럼 정직하고 약간 법 없이도 살 분들? 그런 느낌? 내가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모든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요령을 부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에 나의 기대가 조금 배신당했거나 마음이 보답받지 못한 경험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1번 분들이 정말 멋진 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흑화하거나 다 놔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나도 대충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쁘게 살아야지. 사람들 이용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좀 삐뚤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누구나 어렸을 때는 순수한데 그 순수한 영혼에 때가 묻는 건 정말 쉽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내가 이만큼 야갔어. 나는 이만큼 요령 있다. 이런 걸 마치 내가 똑똑하다라는 것처럼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번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련, 상처, 갈등 이런 것들이 닥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야지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경험조차 성장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쑥쑥 성장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회사 이런 데서 제가 헌신했는데 내가 배신당했어. 그만큼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 상처받는 일이 있었을 때 물론 당시에는 힘들어하지만 세상 탓만으로 끝나진 않고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부터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혹은 다음에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나의 탓으로 돌리고 발전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나 자신한테, 세상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1번 분들은 그런 게 가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받게 되는 면이 있고요. 순수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좀 믿고 싶다는 인류애를 항상 품고 사신다. 그리고 1번 분들 주관이 강해요. 고집이 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거 자리랑 미래 자리에 둘 다 컵카드가 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마음을 쏟았다가 상처받았거나 포기하거나 헤어지거나 어떤 게 끝났던 게 있는데 현재는 둘 다 펜타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좀 더 과거보다 내가 현실적이 된 상태예요. 그 전에 내가 순진했지. 내가 이상을 쫓았고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좀 더 요령있게 살아야지. 내가 너무 많은 기대나 노력하지 않고 영리하게 내 능력들을 잘 분배를 해서 쏟아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계,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일, 이런 거에 딱 집중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필요할 때는 딱 주변이랑 연락을 딱 끊고 자기 자신을 좀 연마해 나가는 상태예요. 지금은 약간 대장간에서 철을 계속 뜨겁게 달궜다가 막 두들겼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 철이 굉장히 강한 검으로 거듭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1번 분들이 지금 되게 나 자신의 레벨을 올리고 있는 과정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나중에는요 진짜 의미에 강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기존세의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 잘하고 손해 안 보고 이런 사람을 뭔가 강하고 요령 있는 사람들로 보는데 살면 살수록 정말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정말 찐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거친 삶 속에서 깨끗한 영혼을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헤쳐나왔다는 건 정말로 강하다는 증거다. 약간 1번 분들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안 쓰게 되고 막 다른 사람들을 이용당할까봐 배신당할까봐 이런 경계심도 점점 자유로워지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고 그걸 설사 되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호구인가? 이런 생각이 괴로워하지도 않고 점점 대인관계에서 성숙해지고 초월하게 된다라고 해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 나중에는 1번 분들이 본인 분야에서 상당한 반열에 오르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정리를 하자면 영혼의 급이 높은 사람이고 성장서사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서 그동안 내가 겪었던 상처와 경험을 모조리 흡수해서 빠르게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1번 분들은 특히나 동성들이 1번 분들을 좋아할 것 같고요. 나이가 어린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잘 따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갑이나 연상 선배라고 해도 되게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1번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번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1번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깊고 진중해. 사람이 진국이야. 이런 평가를 한다. 그러면서도 1번 분들이 호구야. 그러면은 전혀 아니라고 하거든요. 펜타클 카드가 많기 때문에 나 자신을 누군가 이용하고 만만하게 보고 이런 것들 바로 눈치채요.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나 테이커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고 이 눈이 성장할수록 아주 정확해져요. 처음에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무례한 행동을 포용을 해주다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단호하게 칼자루를 들어서 거리를 두는 손절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1번 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1번 분들의 이미지 보면요. 여기 성격 자리에 탑 카드 나왔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겉으로 봤을 때는 침착하고 고요하고 단정하고 뭔가 조용한데 이 안에 혁명의 불꽃, 열정의 불꽃이 들끓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외모 자리, 분위기 자리에도 헐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화려하게 뭔가 드러나거나 꾸미거나 이런 느낌은 별로 선호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뭔가 딱 붙어서 몸매가 드러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편한 옷, 넉넉한 핏의 옷들 혹은 정핏을 선호할 수가 있고 뭔가 컬러도 무채색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뭔가 포인트 정도로만 컬러는 센스 있게 넣거나 뭔가 표정 변화도 크지 않다. 포커페이스가 잘 되는 분들이다. 물론 1번 분들이랑 친한 분들은 좀 더 편하게 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닌데 1번 되게 표정 풍부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번 분들은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표정 관리도 되게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1번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쉽게 알 수가 없다.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당황했는지 이런 것들을 쉽사리 파악하기 좀 힘들다. 겉으로 봤을 땐 침착하고 신중해 보이는데 특유의 신념이나 주관이 엄청 강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의 부조리에 납득을 못하고 고요하게 저항하는 느낌.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속해 있다던가 시위를 주기적으로 나간다던가 그런 신념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나의 이런 신념을 작품에 반영하거나 그런 좀 행동들,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세상을 이렇게 부조리하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차별이 만연해 있어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반골 기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1번 분들의 강한 매력이에요. 1번 분들은 파격적인 발상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잘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뚜렷한 예술작품, 소설 아니면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지?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던가 아니면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던가 그러면서도 1번 분들은 굉장히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아요. 고도의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심오해요. 정신 세계가 차원이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내면에 복잡하고 기분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겉으로 봐서는 티가 안 난다. 여기 보시면 평판 자리에 절제 카드가 떠 있거든요. 1번 분들이 침착하고 중용을 잘 지키는 고민 상담도 잘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1번 분들이랑 가까운 사람들은 알아요. 1번 분들이 조금 기분이 업앤다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도 있다. 어떤 날에는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어떤 날에는 진짜 내가 그만 능력이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기분 등락이 좀 있는 편이다. 다음으로 1번 분들 매력이랑 능력 자리를 보면요. 7번 있어서 본인 주장 강하고 신념이 강한 게 굉장히 큰 매력이고 능력 자리에는 컵 5번이기 때문에 나 자신한테 확신을 가지면서도 마냥 또 완전히 만족하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싸워요. 1번 분들은. 마냥 나를 믿고 마음 편하게 살면은 사실은 좋을 텐데 1번 분들은 스스로를 항상 의심하면서 더욱더 발전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내가 이게 최선인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안 그럼 뒤처질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번 분들의 매력이자 능력 그러면서도 1번 분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적인 건강,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또 1번 분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은 소드 에이스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고민 없이 결정 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민 상담할 때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딱 정답을 말해? 너한테 말하니까 나는 혼란스러웠던 게 진짜 깨끗해졌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1번 분들의 속모습 보면 소드 2번 카드가 나와서 끊임없이 좀 자신을 의심하고 감정도 요동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혼자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더욱더 스트레스가 되는 면이 있고 흔들리기 때문에 1번 분들은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출을 시키면 좋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1번 분들의 정신건강에 좋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번 분들이 성취를 안정적으로 높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나와 세상의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유지하셔라. 1번 분들은 내가 혼자 고독하게 있음으로써 발현되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보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불안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인간관계나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외부에서 찾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절제 카드처럼 1번 분들은 친구 둘이 막 싸웠어.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너는 이 부분 잘못했고 너는 이 부분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성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신뢰를 받는데 더 나아가서 1번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1번 분들은 그 반대예요. 내불남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면 로맨스야.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하면 불륜이야. 나는 안 돼. 내 기준에는 안 돼. 허용이 안 돼. 그런 엄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판은 좋을 수밖에 없죠. 특히 직장처럼 일을 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곳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을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정작 자신의 멘탈은 관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시면 좋겠죠. 근데 사실 살면서 자연스럽게 1번 분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먹게 될 거예요. 1번 분들은 똑똑하시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파악된 1번 분들의 특징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볼 텐데 이번에 특이하게 동물로 그려볼까 하거든요. 그게 좀 더 성격이나 내면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웃기기보다는 감동과 귀여움을 드릴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일단 1번 분들 보고 제가 생각난 동물은 곰이었고요. 제목은 순둥해 보이는데 사람을 찢는 곰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곰이 침착하고 유순하거든요.
이렇게 얼굴도 동그랗게 그리고 몸이에요 이게. 이렇게 귀엽죠? 약간 북극곰보다는 그리즐리 베어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딱 숲속에 있으면은 갈색으로 딱 보호색으로 좀 디테일하죠. 근데 이 곰은 마냥 착한 게 아니라 사람을 찢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데 내면에 고집이 세요. 그리고 선 넘는 관계가 생기면은 그 관계를 찢습니다. 손톱이 아주 날카로워요. 이렇게. 이러고 있죠, 약간. 약간 손톱을 숨기고 있는 곰이란 느낌이 들고요. 이 곰은 겨울잠을 자고 난 이후에 더 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잠수를 잘 타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저기 상처가 있어. 깡패곰이 아니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살면서 배신당하고 다친 상처예요. 하지만 표정은 온화하죠. 그리고 주변에 동물 친구들이 많아요. 짹짹. 작은 동물 친구들이 잘 따라요. 이 곰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싸울 때 이 곰이 딱 나서 중재를 해줘요. 약간 일본 분을 그래서 얘네들이 좋아해요. 평판이 좋아요. 함부로 내 손톱을 드러내진 않지만 내 신념을 지키거나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강해질 수 있는 평화로운데 몸은 근육질인 곰을 그려봤습니다. 이 곰돌이의 명대사를 적어보면요. 좋게 좋게 해줄 때 선 넘지 마. 입니다. 어때요? 이게 딱 제가 일본 분들을 보고 딱 떠올린 동물 캐릭터인데 뭔가 좀 분위기가 닮았나요? 약간 외모보다는 성격이나 분위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일본 분들한테 지금 호감 가진 사람이 있을까? 요것도 보면요.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일본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잘해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일본 분들의 이성적인 호감을 두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과거에 썸을 탔다거나 연인이었다든가 아니면 지금 썸 타고 있는 사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상대방의 특성은 퀸 오브 완지여서 좀 더 인싸 느낌이 나요. 친구도 많은 것 같고 행동력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노빠꾸로 다가가는 사람일 것 같다. 이 사람의 에너지가 타로에 잡혔거든요. 이 상대방이 일본 분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먼저 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분, 되게 건강한 느낌이고 그러면서도 호감 가진 사람한테 돌직구로 다가가는 진취적인 면이 있고 건강한 섹시한 미도 좀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잡혀 있는데 제가 테스토스테론을 좀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남성 호르몬이 좀 있는 분이 가능성이 크다. 여자라고 해도 여장부겠죠? 잘 웃고 리액션도 좀 활발한 사람. 그래서 일본 분들이 음의 기운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은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궁합이 좀 잘 맞는 느낌이고 이 상대방이 일본 분들한테 지금 호감을 가지고 있고 만약 과거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본 분들은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내가 평생에 만났던 사람 중에 독보적인 사람이었고 쉽게 잊을 수가 없어. 나의 이상형이었다. 나의 소울메이트였다.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카드에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대방이 일본 분들한테 첫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뭔가 자신의 역량이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만났거나 앞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같이 운동을 한다던가 동호회나 아니면 직장처럼 같이 일을 하는 곳, 일본 분들의 매력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장소에서 만났던 사람 혹은 앞으로 만날 가능성이 크니까 혹시 짐작하는 분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분들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조언 카드 보고 리딩을 마치면요. 이 방해 자리에 더 풀 카드가 나왔거든요. 일본 분들이 이성적인 접근에 조금 둔감한 느낌이 있어요. 자기 세계가 강해가지고 주변에서 호감 표시하는 거를 미처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연애하고 싶어 아니면 인간관계 잘 지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나 자신보다는 좀 더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고 눈치를 좀 더 채도록 레이더망을 좀 더 넓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전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너의 이런 면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던가 먼저 전화하거나 만나자고 얘기를 해주면 상대방이 굉장히 감동해요. 일본 분들이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런 일본 분이 자기 자신이 너를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니면은 나 진짜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돌직구를 한 번씩 날려주면은 상대방이 완전히 녹아요. 그래서 매번 그럴 필요도 없고요. 가끔씩만 그래도 평소에 무심한 사람이 한 번 마음 표현했을 때 그게 되게 파급력이 크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만약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먼저 상대방한테 이런 부분이 좀 멋있으시네요, 이런 부분 되게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거나 근황을 묻거나 아니면 내가 이만큼 너를 소중하게 여겨, 이런 거를 어필하면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 분들의 매력이 보완돼서 완벽해진대요. 안으로 수렴하는 음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양의 기운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현을 많이 하게 되면 보완이 되고, 또 그런 양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랑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족했던 발산의 기운이 채워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서 인기가 확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동자의 조언 자리에 먹구름 카드가 나왔잖아요. 일본 분들이 좀 가까운 사람한테 좀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 받는 거를 티를 내거나 기분 업앤다운이 좀 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스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매력이 더 높아진다. 가까울수록 더 신경 쓰고 배려하고 잘해줘야 되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일본 분들은 내가 좀 생각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근처의 사람들에게 좀 짜증을 내거나 변덕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2번 분들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가 담긴 몽타주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2번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랑 매력, 능력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 보고, 그리고 카드에서 알아야 하는 특성들을 토대로 2번 분들의 이미지 몽타주를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동물 몽타주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해주세요. 2번 분들은 유난히 아이들의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뭔가 귀여운 느낌?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카드들이고, 완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동력이 높으신 분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Follow Your Heart 카드. 나의 마음을 따라가는 카드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쪽으로 내가 끌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에 당연히 부딪히겠지만 그럼에도 이번 분들은 본인의 마음의 힘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나가셔야 잠재력이 200% 300% 발휘될 수 있는 분이에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건 또 많을 수 있어요. 과거 자리에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배워보고 많이 시도해보고 자격증도 이것 따보고 저것 따보고 막 공부도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 자체에 의의를 두고 즐기셨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약간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는 느낌? 그리고 여기 현재 내 이미지 보면 더 풀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느낌도 있어요. 지금 뭔가 새로운 도전, 아니면 누군가를 새로 만났다던가 이제 막 결혼했다던가 아이를 가졌다던가 약간 등등으로. 그리고 현재 자리에 텐 오브 펜타클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많이 쌓아놓은 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번 분들이 나의 전문성, 경력을 쌓았다던가 가정을 꾸렸다던가 어쨌든 이번 분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고정된 울타리가 어느 정도 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꾸려왔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 항상 좀 여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돈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이번 분들이 실제로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번 분들이 본인 능력도 출중하면서 도전도 많이 하고 경력도 많이 쌓아놓은 편이고 갖춰진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다니다고 해서 갑자기 그만두고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뭔가로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괜찮아, 그냥 한 길로 쭉 가는 게 편하고 탄탄대로처럼 보이겠지만 이번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안 하고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병이 날 수가 있어요. 이번 분들은 결단력이 있어요. 뭔가를 하더라도 중간에 딱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확 질리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디로 튈지 약간 예측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길 하나 딱 정하면 진짜 끝장을 본다라고 하거든요. 뭐 배워도요, 학원만 살짝 깔짝 다니고 마는 게 아니라 자격증까지 따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막 커피 좋아해요. 그럼 바리스타 공부했다가 나중에 카페 차리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부분이 있고, 이번 분들은 팔방미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많이 손대는데 그것마다 다 중상타 이상 치는 기본적인 스테이터스 자체가 높으신 분이다. 똑똑하면서도 재능이 많은 분. 그러면서도 도전할 때 뭔가 무겁지 않다.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아니면은 뭐 그전 거 다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덜컥 학원에 등록하거나 덜컥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하고 생각하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과감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생각이 없고 고민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신중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이 가장 큰 우선순위인 거예요.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을 먹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혹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나 도전해보자는 과감함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번 분들은 인생을 재밌게 사는 그 사람을 담당하고 있을 수가 있겠다. 다음으로 이번 분들의 외모, 성격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나이초 완드 카드가 떠가지고 약간 불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마음속에 얘기를 막 담아두고 꿍했다가 막 갑자기 손절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불만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걸 시원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내 안에 뭔가 꿍쳐놓으면 그것도 병이 나시는 분들이거든요. 병이 많이 나시죠. 이번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지 앞으로 관계가 더욱더 깔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도 또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령껏 잘 부드럽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평판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외모 자리에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귀여운 느낌이 나고 동안이실 가능성도 있거든요. 좀 건강한 느낌? 키 같은 것도 보통이거나 아니면 살짝 작거나 이런 느낌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소드이기 때문에 무표정하게 있으면 또 날카로워 보일 수 있어요. 똑똑해 보이고 예민해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세계에 빠진 느낌도 있다. 근데 이번 분이랑 막상 친해지면은 활짝 웃었을 때 그 분위기가 확 녹아내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번이 귀여운 면이 있어요. 사람 자체가 귀엽고 매력적이라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이성관계에서도 특히나 친구 사이로 만나서 점점 더 깊어지는 자만추 관계에서 확실히 강하다. 그리고 이번 분들은 귀엽지만 성격은 강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만만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하랑도 잘 어울려요. 이번 분들이 그 연하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밌게 놀아주면서도 결정적일 때 딱 선을 지키고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반전의 연상미가 있기 때문에 연상연하 관계로도 되게 매력적이고, 다음으로 이번 분들의 매력 능력자를 보면은 펜타클 3번, 완드 8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직장에서 같이 일했을 때 좋으신 분들이에요. 실행력이 있고 협력이 잘 돼요.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같이 일할 맛이 나는 사람이고 실속이 있어서 같이 일을 하면 뭔가 이득이에요. 얻어가는 게 꼭 있어요. 펜타클 카드가 많기 때문에 손해 안 보는 타입이고 내 팀이면은 든든한 사람. 현실적이고 야무진 부분이 있고 알면 알수록 믿음직스럽고 본인의 한정된 시간과 자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나눠서 투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싹 단호한 면이 있어. 저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고 저 사람은 잘해줘봤자 돌아오는 게 없고 경계해야 돼. 이런 사람을 본능적으로 눈치를 빠르게 채고 멀리하는 그런 촉도 있고 분별력이 있어요. 야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 상대로도 되게 매력적인 분이고 이번 분들의 능력 자리에 하나의 관역을 향해서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8번 원지 카드가 떴기 때문에 빠르고 단호한 실행력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조준하는 집중력이 이번 분들의 능력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잘 되시는 분이고 이 카드 자체가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번 분들이 촉도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나랑 잘 맞아 혹은 이 진로랑 나랑 잘 맞아 내가 이 직장이랑 잘 맞아 이런 촉 자체가 발달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약간 동물적인 감각? 촉은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지금 느낌이 쎄해 아니면은 내가 이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촉이 오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웬만하면 맞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빅데이터가 제대로 발휘가 되어가지고 재테크로 성공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약간 건물주 그런 느낌도 나고 어떨 때 내가 들어가야 되고 어떨 때 내가 빼야 되는지 육감적으로 판단이 되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거 괜찮네 하고 넣었던 것이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고 그런 행운이 나중에 따를 수가 있어요. 나이 먹을수록 그 촉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일단 2번 분 봤을 때 너는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욕이 아니에요. 너는 능력 없는데 운만 좋네? 약간 이게 아니라 뭔가 환경 자체가 2번 분을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에 잘 맞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2번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 근데 마침 그때 흐름이 2번 분들의 매력에 굉장히 잘 받는, 각광을 받는 그런 트렌드라든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운이 아니라 2번 분들이 무의식 중에 내가 지금 잘 먹히겠다, 이런 게 판단이 돼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운이 좋은 편이다.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모습도 있다. 특히나 현재 그리고 미래 카드, 그리고 여기 더 엠프레스 카드까지 떠가지고 둘 다 펜타클이 짱짱한 카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카드들이라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번 분들은 좀 부유해지기 쉬운 분들이에요. 금전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 성숙해지고 자식 농사도 잘 짓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러움이나 질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쟤는 운이 좋네, 왜 이렇게 잘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질투를 받고 견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 다음으로 2번 분들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보면요, 둘 다 9번 카드가 나와서 2번 분들이 되게 뭔가 프리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압감, 자신의 역할, 책임감, 이런 거는 충실하게 해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 유교걸, 유교남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구의 팀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군가의 선배, 이런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 중압감에 짓눌리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을까?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앞길을 상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속마음 자리에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게 내 길이지 뭐, 이런 느낌이 강하고 내가 정한 대로 갈 거야, 이런 주관이 있어요. 약간 답정너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르겠어, 나 몰라, 이게 고민이야, 나 잘 될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래도 내 결정이 최고고 내가 선택한 게 최고고 내 사람이 최고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지금까지 파악된 2번 분들의 특징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보면요, 특이하게 이번에 동물로 그려볼까 하거든요. 그게 2번 분들의 성격이나 내면을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웃기기보다는 감동과 뭔가 귀여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일단 제가 2번 분들 카드를 보고 딱 생각난 동물은 레서 팬더였어요. 제목은 귀여운데 속으로 계산 때리고 있는 레선 팬더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귀엽게 그려볼게요. 똘똘하니 머리가 좋아요. 똘망똘망한 눈을 그려줄게요. 귀엽죠? 재주도 많아요, 이 친구가. 이번 분들은 재주가 많기 때문에 재주도 많고 레서 팬더니까 옆에 이런 무늬 그려줘야 되죠. 제가 딱 특징을 잘 잡지 않나요? 귀여워요. 동안 느낌. 웃음이 따뜻하고 해맑아요. 뭔가 헤헤헤 약간 그 꽃. 유쾌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몸은 이렇게 그려줄게요. 운동신경, 그러니까 날렵하고 뭔가 빠릿빠릿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느낌도 있고 빠릿빠릿한 느낌이 있어. 저글링을 할 수 있을 만큼 약간 빠릿빠릿한 느낌이 있고 약간 레서 팬더가 약간 관심을 받으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주를 넣으면 사람들이 와 하는 게 있잖아요. 와 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더 신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약간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싸, 은근한 인싸.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 아세요? 이 레서 팬더가 은근히 독립적이고 사람을 잘 안 따르는 거? 그러니까 귀여운 외모랑 달리 독립적인 동물이에요. 본인 고집이 있고 되게 예민하고 항상 웃고 있고 귀엽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때리는 아주 독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면은 안 되는 동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을 상징하는 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명대사 한마디를 써보자면요. 내가 정한 길이 최고야.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어떠신가요? 뭔가 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성격이나 분위기가 대충 약간 요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2번 분들한테 지금 현재 호감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 카드를 읽어봤는데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요, 식스 오브 완즈 카드이기 때문에 멋져 보이고 싶대요. 2번 분한테 멋져 보이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난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이만큼 이뤘다, 나 이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면서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2번 분들의 구패일 수도 있고 썸 타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2번 분들을 살짝 질투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2번한테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든가 성취를 하든가 내가 좀 더 실력을 가꾸든가 뭐 외모를 가꾸든가 달리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막 진짜 기록 세우고 막 내가 경기에서 이기는 모습을 짠 하고 2번한테 보여주고 싶어. 내가 잘 산다라는 거를 2번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요, 2번을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꿀리고 싶지 않은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본인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느낌이라 오히려 더 부풀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공작새가 꼬리를 쫙 피는 것처럼 이 상대방이 뭔가 먼저 섣불리 다가오진 않을 것 같고, 내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다가가는 것보다는 나도 동등하게 높은 성취를 한 입장에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2번한테 다가갈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약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2번 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2번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매력이 극대화가 되는지 조언 카드를 보고 리딩을 마치도록 하면요, 여기 방해 자리에 5 오브 컵스 카드 그리고 조언 카드에는 9 오브 펜타클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쉽게 만족을 못하거나 기준이 높은 부분이 있어요. 자꾸 내 지금 애인을 과거 애인이랑 좀 비교를 하거나, 이거 아쉬운데 이러면서 좀 상대방이 가진 장점은 당연한 걸로 두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번 분들조차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착해, 나한테 잘 맞춰줘. 근데 자기 주장이 약해. 이거는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양립이 힘든 성질이죠. 나한테 잘 맞춰주면서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2번 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포용해주는 느낌도 사실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카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카드거든요. 사실은 2번 분들은 본인이 가진 것들이나 해낸 것들이 큰 편이에요. 2번 분들의 환경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일 수가 있어요. 좀 더 넉넉하신 분일 수 있어요. 근데 2번 분들은 뭔가 더 발전하고 싶은 성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족스러우면 저것도 채울 수 없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도 바랄 수가 있는데, 친구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게 완벽한 친구는 없잖아요. 이게 장점이다라면 다른 부분도 단점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잘하다가 한번 삐끗한 친구를 뭔가 조금 크게 다가와가지고 그 부분이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 분들이. 내가 가진 거,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포용하고 만족하는 자세를 가진다고 하면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갈 거래요. 이번 분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동자신점의 좋은 카드로 좀 민망한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성욕을 상징하기도 하고 단순하게 남자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연인 관계에 대해서 좀 자극적인 것들, 예를 들면 원나잇이라든가 금단의 사랑,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다. 2번 분들이 이것저것 호기심도 많고 하니까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런 순간순간에 나 자신을 좀 잘 가다듬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2번 분들이 마음만 그렇게 좀 호기심이 있고 새로운 거, 이런 거는 어떨까 생각만 하지 실제로 행동은 도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기 절제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것들은 특히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2번 분들은요, 이러한 원초적인 말초적인 관계보다는 2번 분들 자체의 매력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랑 훨씬 더 잘 맞거든요. 이런 첫 만남부터 강렬하게 빠지게 되는 이런 금단의 사랑은 처음엔 뜨거울 수 있어도 나중에는 안 좋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2번 분들이 개성이 강한 편이라
본질적인 부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2번 분들이 최종적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리딩을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듣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들, 그러면은 여기 3번 분들의 이미지가 담긴 몽타주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3번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 매력, 능력을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이 3번 분들을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시각까지 볼게요. 그리고 그 특성들을 토대로 제가 3번 분들의 이미지 몽타주를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동물 몽타주로 그려봤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3번 분들 카드 봤을 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똑똑하다, 끼가 많다,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떤 일을 시작도 잘 하실 것 같고, 마법사 카드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서 일이든 배움이든 간에 시작을 용감하게 잘 하시는 편이지 않을까 싶고요. 표현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내가 뭐 무용을 해서 표현을 하든 간에 내 안에 있는 걸 발산하고 짜잔 하고 보여주는,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표현력의 장점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가르쳐주는 것도 잘해요. 뭔가 상담도 잘해주실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3번 분들은요, 유튜버나 뭔가 SNS 같은 거 하시면 상당히 인기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좀 관심을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대놓고 나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좀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는 외모가 이쁘던 못생겼던 상관없이 사람 자체가 분위기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유니크하고 눈에 확 띄어요. 그러니까 성격이든 외모든 분위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죽이고 사는 게 아니라요, 내 직업이나 취미로 발산하면서 살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3번 분들한테는 유튜버나 블로거, 인스타, 인플루언서들 이런 쪽도 권유드리고 싶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심리 상담이나 강사, 내가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들 설득하고 내 주장을 막 설득시키는 그런 직군도 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리더십도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좀 과격한 리더십 말고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 후배들한테도 인기가 많으면서 저절로 따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부드러운 힘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3번 분들은 여기 키카드에 바운더리 카드가 나와가지고 본인만의 선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 내 마음에 든 사람이랑 아닌 사람, 마음을 연 사람, 아닌 사람, 그 간극이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3번 분들 자체가 좀 다른 사람들이랑 구분이 되는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무대 가면은 거기서도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강연대, 공연대랑 관중석 그 사이에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3번 분들은 바운더리가 있어요. 회사든지 인간관계든지 취미든지 간에 다수의 무리보다는 소수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니까 귀한 거죠. 누군가를 따른다기보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쪽이고, 누구의 말을 듣는다기보다는 내 말을, 내 의견을 얘기하는 쪽이고, 관객석에 앉아있다기보다는 강연자, 공연대 이런 데 서서 얘기를 하는 쪽,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쪽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좀 다른 역할을 맡으실 가능성. 그래가지고 이 3번 분들은요, 학창 시절이든 직장이든 간에 본의 아니게 주목을 받거나 총대를 매거나, 내가 뭔가 하드캐리 한다라고 하죠. 내가 후배들을 데리고 아니면 거래처를 데리고 내가 하드캐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3번 분들이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나는 조용히 회사 다니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해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데, 3번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딱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뭔가가 있어요. 말을 잘한다든지 인간성이 좋다든지 매력이 있다든지 해서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타성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묻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까지 받을 수 있냐면은 쟤 나중에는 뜨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리지만 나중에는 훨씬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큰 사람이다. 근데 3번 분들이 과거에는 지금이랑 많이 다른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과거 자리에 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힘든 일이 있었거나 성격이 뭔가 확 바뀔 만한, 가치관이 확 바뀔 만한 어떤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 환경이 안 좋았다거나 교우 관계가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은 금전적인 게 좀 안 좋았다던가, 어쨌든 3번 분들이 어린 나이에
좀 다른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 그래서 3번 분들이 타고났던 성격이랑 지금의 성격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의 성격이 3번 분들의 원래 성격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위축이 되고 뭔가 좀 덜 눈에 띄거나 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사람들에게 눈에 더 띄게 될 거고요. 물 만난 고기처럼 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3번 분들은요, 본인이 하는 일이나 사업 같은 것도 잘 될 거예요. 왜냐면은 좋은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3번 분들한테. 요즘 1인 브랜드, SNS 이런 게 트렌드잖아요. 카드의 특성 보면 3번 분들이 그런 쪽에 잘 맞기 때문에 지금 잠재력이 굉장히 좋고 평가절하된 약간 주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도 또 더 행맨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참고 견디면서 노력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뭔가 내 마음껏 움직이거나 이러지 못하고 좀 묶여있는, 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존버한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서 열심히 막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느낌? 직장 같은 데서도 내가 나중에 독립할 거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실력을 갈고 닦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현실에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느낌일 수 있거든요. 뭔가 참고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이 타고난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은 살짝 좀 평범하게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빵 뜨지 못했다 아직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고생을 할 수가 있는데 임계점이 지나고 나면은 쭉쭉 급물살을 타게 되는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답답해 라고 하면은 좀만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3번 분들의 이미지 보면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3번 분들은 내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엔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보인대요.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산다. 혹은 운명의 상대나 운명의 직업을 찾았다라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3번 분들이 부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3번 분들은 완전히 만족을 못하는 느낌이고 이런 부분은 좀 괴리감이 있다. 3번 분들이 이상이 높기도 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본 3번 분들의 성격이나 외모 자리를 보면요, 히어로팬츠랑 휘로포추스 카드가 나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판이 좋아요. 첫인상부터 좀 괜찮으신 편 같아요. 기본으로 호감을 주는 상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말이 잘 통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3번은 고민 상담을 잘해줄 수 있어요. 뭔가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내 경험을 잘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3번한테 가져가면은 되게 3번 분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되게 시원하고 믿음직스러워요. 그래서 3번한테 내가 계속 고민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싶고 3번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 그런 느낌도 있고 딱 앞에 나서가지고 누군가한테 나의 경험담이나 나의 지식을 설파하는 강연이나 SNS 이런 것도 상당히 잘하실 수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지만 동시에 내공이 있어 보여요. 사람이 단단한 느낌? 밀도가 꽉 차 있는 느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무난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외면은 두루두루 호감을 살 수 있는 외모, 호불호가 잘 안 타는 외모에다가 패션도 엄청 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나를 그렇게 꾸미고 싶어 하는 느낌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좋아하실 느낌인데, 그래서 첫눈에 너무 예쁘다, 멋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알면 알수록 개미지옥처럼 빠져드는 그런 타입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매력 자리 보면은 더 선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고요. 때묻지 않고 순수한 면이 있어요. 뭔가 아이의 카드잖아요. 과감하게 시작을 잘한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무모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부업을 본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월급보다 많이 벌게 되면은 퇴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현실적이고 방어적으로 계획을 짜는 건데 사실은 부업으로 본업보다 더 벌기가 쉽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모험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3번 분들은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대책 없이 퇴사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낼 수도 있는 분이다. 3번 분들은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주변의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좀 따라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마침 뭔가 시작했는데 마침 그게 호황에 들어선다던가 제도가 개선된다던가 갑자기 뭔가 기회가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 태양이랑 해바라기가 그리고 이 백마가 이 아이를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3번 분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다. 쟤는 아직은 뭔가 완벽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언젠가 쟤는 될 애야. 쟤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3번 분들의 밝은 에너지나 끼가 조금 끌리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3번 분들의 능력 자리에도 마법사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카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자의 카드이자 표현력이 좋은 제주꾼의 능력자의 카드예요. 이 능력자의 카드가 능력 자리에 떴으니까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사실 어떤 거 하셔도 잘하시는 분이다. 재주가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3번 분들이 스스로가 못 느껴도 주변 사람들은 아, 넌 언젠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이 평판 자리에 보시면 컵 에이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3번 분들을 그냥 능력만 좋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즐겁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정이 펑펑펑 샘솟는 카드거든요. 순수한 카드예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슬픔도 기쁨도 굉장히 풍부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3번은 인생을 진짜 찐으로 즐기면서 살아. 3번은 뭔가 컬러풀하게 살아.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막 어떤 사람은 일상이 회색빛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같은 루틴을 막 쳇바퀴 돌듯이 돌고 막 현실에 안주하고 그런 느낌인데 3번 분들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좀 더 컬러풀하게 산다고 그러죠. 퇴근하고 나서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취미를 한다든지 뭐 카페 투어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독립해서 뭔가 해야지 하고 사업 계획을 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 안주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역마살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뭔가 더 좋아 보이는 회사나 더 좋아 보이는 일로 이동을 잦게 할 수가 있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곳에는 뭐 정착을 할 수 있겠지만은 굳이 정착을 안 해도 돼요. 다른 회사에 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직 여러 번 하면서 몸값을 올리거나 내가 재밌는 일을 찾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감정 자체가 풍부한 인생을 산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좀 우여곡절이 많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여기 겉모습과 속모습 보면요. 겉모습은 말 그대로 쟤는 황금이야. 쟤는 잠재력이 있어. 쟤는 뭔가 잘 되래야. 그런 느낌이야. 라고 하면은 속모습은 상처받은 내면이 있어요. 3번 분들이 과거 자리에도 데스카드가 떴죠. 현재 자리에도 더 행맨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마음 자리에도 이거기 때문에 성장통 카드라서 내가 여러 번의 역경을 겪으면서 성장했다. 그래서 겉모습만 봤을 때는 모르는 예상하기가 좀 힘든 슬픔이나 힘든 일을 내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나 이런 힘든 일 겪었어 하면 사람들이 놀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자서전으로 써도 될 만큼 인생에 굴곡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받았던 상처나 힘든 것들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좀 얘기를 들어주는 쪽이고 내가 약해 보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세지는 거 내가 피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힘든 거는 혼자 속으로 사귀거나 아니면은 정말 나랑 가까운 친구나 연인한테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이랑 가까운 친구나 연인들은 좀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운더리한테 내가 들었어. 약간 이런 뿌듯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3번이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줬어. 이런 은근히 좀 뿌듯한 걸 느낄 수도 있고 3번 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너 친구 많아 이럴 수 있는데 3번 분들은 막상 내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이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지금까지 파악된 3번 분들의 특징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볼 텐데요. 이번 몽타주는 특이하게 동물로 그려볼 거거든요. 그게 성격이나 내면을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웃기기보다는 감동과 귀여움을 드릴 거니까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3번 분들의 전체적인 카드를 보고 딱 떠오른 동물은 유니콘이거든요. 근데 제목은 너무 특별해서 피곤한 유니콘입니다. 일단 그려볼게요. 유니콘의 옆모습. 아주 얄쌍하죠? 이게 맞나, 이게? 잠깐만, 이렇게. 갈기. 이게 뾰족한 뿔이죠? 유니콘의 상징. 이렇게 유니콘을, 그려봤고, 약간, 환상의 동물이잖아요. 희귀해요.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이제 뿔이 있죠. 다른 말들이랑 같이 모아놨을 때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군중이 군계일학이라고 하죠. 이 많은 말들 중에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날개도 있어요. 날개도 있고 그래서 다른 말들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의 초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능력이 있다. 몸에서 빛도 나요. 환하게 반짝반짝. 그리고 눈을 안 그렸네요. 힛
약간 살짝 웃어. 약간 약간 유니콘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여요. 다른 말들은 막 흙먼지 막 뒤집어 쓰고 막 구르고 이러는데 얘는 깨끗해 보여. 근데 유니콘한테 뿔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많이 싸웠고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생긴 거고, 반대로 이 유니크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약간 유니콘을 몸에 좋다라고 하니까 포획하고 뿔 떼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유니콘은 상처가 많아요. 근데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예상을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부류이기 때문에 쉽게 내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유니콘이 되게 도도하고 결벽증이 있거든요. 결벽증이 있다. 손수건으로 손을 닦는 걸로 표현할게요. 깨끗하게 결벽증이 있어요. 사실 아무나 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앞이랑 뒤가 똑같은 사람만 태워요. 그러니까 도도하다기보다는 영혼이 순수한 거에 가깝죠.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좀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봐요. 약간 이렇게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제가 말을 되게 못 그리네요. 마지막으로 이 유니콘한테 어울리는 한마디를 써볼게요. 아, 특별한 건 힘들어. 아, 약간 유니콘이 약간 눈이 마지막에 설명한 대로 좀 이상하기는 한데, 제가 되게 좋은 뜻으로 그린 거라는 거 아시죠? 약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다음으로 지금 3번 분한테 현재 호감 가지고 있고 다가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누굴까? 한번 카드를 뽑아봤는데 3번 컵이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기보다는 다수가 3번 분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연인이라기보다는 친구, 대중, 뭔가 친구 사이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근데 지금 좀 힘든 친구 같아요. 더 문 카드가 하고 싶은 말 자리에 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지금 본인 상황 자체가 힘들어서 고민을 털어놓거나 수다를 떨거나 했을 때 3번한테 힐링을 받고 3번과 같이 하는 시간을 굉장히 즐겁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 친구가 3번 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자신의 인생에서 3번 분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커다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3번이랑 밥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위로를 받고 즐거워하고, 3번은 말 그대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3번 분들이 하는 말이나 만드는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뭔가 공감이나 위로를 주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을 수 있고 조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 3번 분들이 주변에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이 내가 인간관계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내 매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지 조언 카드를 뽑아보고 리딩 마치도록 하면요, 여기 방해 자리랑 조언 자리 둘 다 어둡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 악연이라고 하죠. 혹은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랑 점점점 안 맞고 뭔가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연을 말하는 카드들이 두 장이나 떴는데, 3번 분들은요 바운더리가 높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뜻은 나가기도 어렵다라는 뜻이거든요. 3번 분들이 한번 마음을 열면요, 그 상대방이 나중에 변질이 되어도 쉽게 버리지 못해요. 나를 질투하거나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거나 막 나한테 막대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쁘게 변질이 되어도 3번 분들이 쉽게 끊지 못해요. 방해 자리에는 한때 사랑이 있고 좋은 인연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인연으로 변질됐잖아요. 하지만 참고 견디고 있죠. 그리고 관계 조언 자리에도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사람, 가스라이팅, 스토커의 카드가 떴거든요. 3번 분들이 좋은 사람이란 거를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손절하려고 해도 이 상대방이 먼저 눈치채가지고 연락 오고 만나자고 하고 매달리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잘할게. 근데 이제 3번 분들이 오래 지냈던 정도 있고 뭔가 더 기회를 주고 싶고 나한테 진짜 친구가 별로 없기도 하고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또 안 좋은 경험이 계속 쌓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인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가 한번 저 사람에게 허락을 하면 쉽게 저 사람을 내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설사 내가 내보내려고 해도 상대방이 매달리면 마음이 약해져요. 3번 분들에게 내가 싹둑 잘라내는 단호함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좋은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도 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관대한 느낌도 있거든요. 기대치도 그렇게 높지 않은 느낌이고 내가 아량을 베풀었을 때 그걸 똑같이 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용하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되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좋았어도 지금은 안 맞는 인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진짜 막장까지 가서야 인연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직장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과한 건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나? 좀 더 다녀볼까? 이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상처받는 부분이 있는데 3번 분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 같은 단호함이 인간관계에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자 조언 카드 보면 누더기 옷 카드가 떴거든요. 3번 분들의 삶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을 수 있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빈곤함이든 어려움이든 상처든 간에 3번 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테마래요, 그거는. 3번 분들은 그 테마, 과정에서 성장을 하는 사람이라서 남들보다 특히 젊었을 때 삶이 힘든 면이 있대요. 내 영혼이 그릇이 더 넓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명언처럼 지금 현재 자리에는 힘들어 보이는 카드가 떴지만 곧 내가 잘 될 거고 임계점이 다다라서 물이 펄펄 끓어오르기 때문에 넘쳐오를 일이 곧 생길 것이기 때문에 3번 분들의 인생에서 특히 지금 금전적인 부분이나 직업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적인 부분이나 힘들다라고 하면은 좀 더 성취를 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4번 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미지가 담긴 이 몽타주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4번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매력, 능력을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이 4번 분들을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 시각을 보고 그리고 제가 카드에서 알아낸 특성들을 토대로 4번 분들의 이미지를 몽타주로 그려봤는데 이번에 좀 특별하게 동물 몽타주로 그려봤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왕의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펜타클 왕, 그리고 황제의 카드, 그리고 킹 오브 소드의 매지션까지 나와 있잖아요. 강한 카드들이 많거든요. 4번 분들이 독립적이고 조금 그릇이 넓으신 분이 아닐까 싶고요. 삶에 대한 목표나 일에 대한 목표가 기본적으로 높고 노력하는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비전 자체가 높을 수 있다. 제 생각에는 4번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끝나실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혼자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하거나 어쨌든 뭔가 4번 분들이 본인만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는. 4번 분들이 그냥 가정주부예요 라고 해도 뭔가 내가 재테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할 수도 있고 책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의 부업 같은 거를 크게 키우실 잠재력이 있고요. 육아든 살림이든 간에 뭔가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이런 4번 분들은 한 분야를 집중력 있게 파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처음에는 살림을 좀 더 잘해보려고 공부를 한 건데 나중에는 진짜 청소업체 막 사장이 된다든지 막 그런 느낌으로 되게 비전이 높고 능력이 높으신 분이에요. 또 그리고 왕의 카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더십도 있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특히나 회사 같은 데서 4번 분들이 직장 상사로 만나거나 했을 때 많이 따를 수 있어요. 특히 아랫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롤모델이라는 소리를 듣고 할 수 있고 4번 분들은 상대방한테 확신,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소울메이트 카드가 떴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찾던 사람이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도 내가 찾던 사람이야. 내 이상형이야. 신뢰할 수 있어.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가정을 안정적으로 멋지게 꾸려나갈 수 있겠어. 이러한 생각을 한대요.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그 모임의 약간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가 있고 고민 상담을 하더라도 현명하고 똑부러진 방법을 제시를 해서 신뢰를 받는 느낌이 있다. 4번 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 안정감이 있어 보인대요. 다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막 우유부단하고 변덕이 심하고 막 이런 느낌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본인이 딱 생각한 그 생각을 쭉 밀고 나가는 줏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은근 꼰대일 수 있어요. 사모분들이 예의범절이나 상식선을 벗어나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고 막 바로 말 까고 이런 것들 약간 좀 극혐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나부터도 상대방이 아무리 어려도 존댓말을 쓰고 존중해주거나 약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범분들은 뭔가 한결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소나무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질이 안 돼요. 사법분들을 이루는 핵심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물론 겉모습이나 자잘한 성격 이런 거는 당연히 발전을 하죠. 근데 이 사법분들을 이루는 근간의 핵심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법분들은 신뢰감을 줘요. 사번이랑 계약을 하면은 괜찮아. 배신을 하거나 뭔가 이익에 따라서 막 움직이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 믿고 맡겨. 이런 느낌도 있고 본인의 분야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느낌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분들은 실제로 나중에 사장님이 되거나 자격증을 따서 전문직에 종사해서 1인 기업 활동을 한다거나 나중에 결혼을 해도 실질적으로 사법분들이 가장처럼 약간 리더십 있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과거 자리의 킹 펜타클이기 때문에 사범분들이 내가 많이 쌓았던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9번 완지라서 좀 바쁜 느낌도 들어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일을 많이 벌린 느낌도 있고 내가 챙겨야 하는 일이나 사람이 많아진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번아웃이 오고 그럴 정도로 버티는 카드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내가 지금 벌인 일을 제대로 유지하고 진행시키는 것만도 능력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범분들은 지금 약간 좀 황제 카드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뭔가 중압감이 느껴지고 힘겹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미래 자리 보면 투 오브 완제 카드가 떠가지고 사법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고 궤도에 오르면 또 다른 시작을 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보람, 즐거움 이런 것들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본 사범분들의 성격이나 외모 자리 보면요, 둘 다 에너지가 센 카드예요. 사범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 좀 차가워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위압감도 느껴지고 눈빛이 좀 쏘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범분들한테 평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사범분들이 평가하고 리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딱 봤을 때 노련해 보이고 아무 말 안 하고 눈으로 상대방을 딱 스캔만 했는데 뭔가 꿰뚫리는 느낌. 예를 들면 독수리가 참새를 딱 스캔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좀 긴장하게 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사범분들 동물로 비유하자면 독수리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립성도 강하고 그러면서도 리더십도 있고 그러면서 불의를 끊임없이 갈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사범분한테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사범분들 성격 자리에 또 매지션이 떠가지고 좀 표현하고 발산하고 뭔가 뽐내고 내 성과를 딱 보여줘야 되는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물을 만들어서 나 증명하고 선보이고 이런 거를 좀 잘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직업 아니면은 내 성과를 짜잔하고 증명해야 되는 직업이 좋아 보여요. 인센티브 받는 직업이 좋아 보여요. 실제로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거라든가 마케팅, 영업 그러니까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인정받는 것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PPT 발표도 잘하실 것 같아요. 논리 만드는 것도 잘하시는 것 같고 설득력 있게 스토리텔링도 하실 수 있고 기획력도 좀 뛰어나시다. 그래가지고 기획 파트나 연구하는 파트 아니면 설계하는 파트 뭐 PM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체 그림을 설계하고 목표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에 좀 잘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물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잘 해내실 가능성도 크다. 기질 자체가 왕이고 평가하는 역할이라서 누구 밑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 기질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내 위에 멍청한 상사가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좀 근질근질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범분들은 본인 거를 해야 된다. 어떤 조직에서라도 사범분들은 내 목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나의 계획을 전달해서 지시하는 그런 좀 커다란 그림을 설계하는 쪽으로 좀 가셔야 훨씬 일도 잘 풀리고 마음도 즐겁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범분들은 집중력이 강해요. 본인이 정말 원하는 주제에는 무서울 정도로 집중력을 보이고 한편 본인이 관심 없는 거는 안 쳐다봐요. 근데 이게 딱 봐서 단점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장점이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집중력이나 시간이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딱 순간 판단력이 4번 분들은 뛰어나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떤 거를 먼저 처리해야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빨리 돼요. 4번 분들이 능력 자체도 펜타클 10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행동대장보다는 뒤에서 지시하고 노하우나 지식을 물려주거나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고, 4번 분들이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능력이라고 하죠. 현실적인 재화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일머리, 사업머리 같은 게 있다고 하죠. 이게 잘 먹힐 거야. 이게 잘 팔릴 거야.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해. 이런 게 본능적으로 감이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게 잘하신다. 평판 자리 보면 데스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좀 호불호가 갈리는 성향일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4번 분들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지만 4번 분들 본인들도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대할 때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막 두루두루 잘 지내고 이런 느낌보다는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진짜 잘 지내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말을 안 걸고 약간 투명인간 취급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4번 분들은 이런 단체 생활, 조직 생활 이런 거는 좀 약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눈엣가시가 되거나 정치질의 희생양이 되거나 아니면은 질투를 받는 거, 재수없어 이런 생각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특히 직장에서, 조직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매니아층이 있는 타입이에요. 4번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덕질하듯이 좋아하거든요. 4번이 진짜 이런 부분 잘하고 4번은 사실 속이 여리고 진짜 이런 부분들은 멋있고 귀여워 이런 식으로 4번 분들을 막 파듯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4번 분들은 먼저 남한테 다가가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하려면은 내가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고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도 막 해주고, 내가 좀 잘났더라도 잘난 척은 좀 집어넣고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팀장님 덕분이죠 이런 아부를 떨어야지 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왕이 누군가한테 아부하고 딸랑딸랑거리고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잖아요. 존경, 칭찬 이런 걸 내가 받았으면 받았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뭐 하더라도 진짜 가끔 내 진짜 진심에 우러나지 않으면 칭찬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 발린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무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를 숨기고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는 거를 연습하는 게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무난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쉽지 않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업분들은 본인 일을 하시는 게 좋겠다. 남의 일 하지 마시고 사업분들은 본인 일을 하세요. 그리고요, 다음으로 겉모습과 속모습 보면요, 겉모습은 완드 4번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내가 나서서 잘난 척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냥 사업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우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이뤄내는 성과나 뭔가 살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질투를 사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 재수없다 라는 질시도 있고, 근데 또 주변 사람들이 막 해코지하거나 그래도 별로 안 흔들리긴 하세요. 사업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좀 우스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릇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이 생기는 악순환이 있긴 한데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는 알파메일, 알파걸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사실은 속마음은요 경계심이 있는 어린아이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4번분들은 은근히 상처도 많이 받고 자기가 항상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새롭게 뭔가 바뀌거나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할 때 초반에는 많이 경계를 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낯가리는 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신경쇠약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긍정적인 마음,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그럼 지금까지 파악된 사복분들의 특징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볼 건데요. 이번 몽타주는 특이하게 동물로 그려봤어요. 그게 사복분들의 성격이나 내면을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건에 웃기진 않아요. 웃기기보다는 귀여움과 감동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일단 제가 딱 떠오른 사복분들의 상징 동물은 독수리인데요. 제목은 대머리가 되는 걸 조심해야 되는 독수리입니다. 이제 그려볼게요. 일단 부리, 아주 날카로운 부리에다가 딱 옆모습. 잘 그렸는데? 잠깐만. 예. 일단 눈빛이 굉장히 강렬해요. 눈빛이 강렬하고요. 뭔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초식 동물
동물을 주눅들게 하는 포스가 있죠. 독립적이고 개인적이고 리더십도 있고 사냥도 잘해요. 그리고 되게 시력이 좋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통찰력이 있다. 첫인상은 조금 날카롭고 예민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친해지면 진국이고 내 사람을 잘 챙기지만 또 잘못하면 칼같이 자르는 면이 있어요. 칼을 들게 할게요. 칼같이 자르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방심하면 안 되는 거고요. 목표를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좀 집요한 면이 있는 사람. 일도 잘해서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뭔가 배운 느낌이 나요. 안경도 그려줄게요. 오, 제일 잘 그린 것 같아 이거를.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얘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게 해소가 안 되다 보면은 대머리 독수리가 될 수 있어요. 대머리 독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멘탈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캐릭터의 한마디 명대사를 적어보면은 부리는 늘 날카롭게 갈아둬야 돼. 이게 사범분들의 동물 캐릭터인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성격이나 분위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머리 이런 외모가 아니라. 다음으로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범분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사범분한테 호감을 가지고 다가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지금 있을까? 카드를 봤는데 있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이 좀 멀리서 응원하듯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카드 자체가 장거리 연애를 뜻하기도 하고 주말 부부를 뜻하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 거리가 있는,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카드라서 사범분들이랑 항상 같이 있어주지는 못하는 그런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범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잡히고 있어요. 기운이. 그래서 사범분들이 만약 장거리 연애, 주말 부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사귀었다가 좀 멀어진 상대가 지금 아직까지도 사범분들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어쨌든 사범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맨날 만나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법분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자리에 세븐 오브 펜타클이 나왔거든요.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나 알거든.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난 널 믿어. 너의 그 잠재력을 나는 믿으니까 좀만 더 멘탈 부여잡고 너 잘 됐으면 좋겠어.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멀리서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상대방이 사범분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좀 더 가까이서 사범을 응원하고 싶고 지켜보고 싶고, 혹시 지금은 사이가 멀어졌거나 아니면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근데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금방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멀리서 쭉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연락을 하더라도 SNS 염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뭔가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던가 이런 느낌은 좀 약해요. 약간 키다리 아저씨처럼 멀리서 응원하는 존재가 주변에 있다. 사범분들이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사법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매력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방해 카드랑 조언 카드 읽어보면요. 방해 자리에 여기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감하게 단절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사범분들이 호불호가 강해서 좀 손절도 잘하고 연락을 좀 끊고 잠수 타거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좀 사이가 삐걱거리면은 먼저 내가 기회를 주거나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극단적인 부분이 있고, 깔끔한 걸 좋아하세요. 사범분들은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뭔가 기회를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무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나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게 확실하면은 좀 매정해지는 느낌까지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사법분들이 좀 더 기회를 몇 번 줘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우리 이제부터 손절이야 이런 식으로 손절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세상이 좁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적은 많이 안 만들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시절 인연이라는 거는요, 시절에 따라서 거리감이 달라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멀어졌어도 나중에는 또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시절 인연이다. 근데 내가 딱 잘라버리고 적을 만들어버리면은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나중에는 특히
것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끔은 우야무야한 태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4번분들이 똑 부러지는 분들이라서 그런 거 싫어하세요. 그냥 뭔가 연락이 왔을 때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안 보면 사실 그만이거든요. 그거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멀어지고 우야무야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적을 만들지 않고서도 나중에 필요하면 또다시 인연이랑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분들이 적을 안 만들고 싶어. 그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언 자리에 썬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내가 아량을 가지고 포용해주고 긍정적으로 인간관계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맥락이 비슷하죠? 특히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4번분들이 인류애가 풍부한 편은 아니에요. 인류애가 사라지는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사람 자체에 대해서 정이 깊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4번분들이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세상에는 혼자보단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일도 있고, 세상에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류애를 좀 가지려는 노력, 사람의 가능성이나 좋은 부분에 좀 더 조명을 비춰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고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능력, 지식이든 간에 다 풍부한데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불호 갈리는 부분만 마스터를 한다라고 하면은 4번분들은 완벽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언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자신점 좋은 카드에서 까만 밤하늘의 카드가 떴는데 4번분들이 지금 내가 힘든 시기야. 벅찬 시기야. 언제쯤 좋아지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 챙길 게 너무 많아. 내가 지금 버티는 게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이제 곧 동이 트고 새벽이 올 거니까 좀만 힘내시라고 조언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